이제 왔어요?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에? 네. 일찍 왔네? 네. 여기가 약간 시원해 보이도 엄청 더워서 여기 화장실 건데. 누구예요? 예, 어딘지? 40명 왔다가 예전에 한분은 연수를 해가지고 김치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반납을 해야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건데? 네? 언제까지? 그건 일단 만나보는데, 의원님 말씀도 좀 있고, 저희, 네, 입장을, 간절한 입장을 좀 생각을 들고, 절박해가지고. 나도 좀 유추하지 마. 이래 들어오십시오. 예. 여기 좀 쳐야 되는데? 그래서 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근데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온다고 뭐 도움이 되니까. 제 말씀 되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만나봤지만, 대표님께서는 제 주변에서 그거를 그렇게 어떻게 제가 지금 사법 때문에 너무 의사가 지금 업무를 하고 여기서 너무 제목으로 딴거를 하라 그러는데 딴걸 하는 것도 제가 공부만 하면 딴거를 하려고 해도 학교가 달려지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일하고 이런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전자교육 대본 시험이 본년이 마지막이니까 내년 1차가 없는 상태고요. 내년 2차가 끝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 전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법시험 시기를 관광하는 국민들이 여론이 40% 이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사법시라는 제도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선정도 있었지만 또 관광 시험으로 교육의 상승구조라든가 그런 측면도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건강을 같이 이렇게 분위기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법정에 배우시킨 욕구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그 사법시험에 상정하는 자격 시험에서도 일부 상태로 사라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관한 시험이 있지 않을까. 연유가 어찌게 됐든 개인적인 측면이 가장 강하지만 그것도 내 혼자만의 이해하기는 그럴 거라는 그 정도로 사법시험 정도로 상당히 소소한 사태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시본 이종규 대표님 비롯해가지고 전 대표님이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험생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정치권에 저희 의사를 전달하려고 무수히 시도를 했고 하지만 상기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태, 그쪽에 시민들한테 많은 의사소통 포함해가지고 저희 의견을 수용하고 그래가지고 또 반영시키려고 해봤는데도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저희 그나마 저 마지막에 이렇게 쿨하게라고 생각하는 전 대표님한테 저희들이 부분을 꾸며나온 점 이렇게 알아주시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출하는 방안이 내부터 서비스로 사법시험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내부터 갈수 없는 그 이제 약자라는 선생님이라는 배우였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꿈을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갔으면 그렇게 내부대 같은 경우는 그 방법 내부대만 어떤 방법이 있거든요. 나이 제한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제한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통일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해가지고 당의 경쟁과 경제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양질의 공물 서비스에 성공하는 팀이네.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사실 로스트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좋아야 되고 경제도 또 갖춰야 되고 그거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복합적인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도 좀 높지 않다고 소생수식처에서 이유대하고 이게 정적인 걸 로스트를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김동야들 통해서 잘못돼 복합적으로 나왔지만 굉장히 저는 알바를 한 20년 동안 계속 해가면서 부모님 보실분 영화도 안 펴고 아버지 어머니 펜션 하나 돌아가셨는데 제가 병간호도 하고 알바를 막 3개, 4개 하루 1회 하면서 법조인의 꿈을 제가 잃어버리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제가 합격을 못했다는 그런 개인적인 부채의식 나아가서는 집안에 대한 부채의식 이런 게 저를 옥죄어왔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나를 치유하고 나아가서는 돌아가시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내가 가지고서 보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건 내 마지막 소명이라는 생각. 근데 사법시험 제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제 개인적인 부분은 한정할 수 있는 거지만 저 이 땅에 나와가서 안진섭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과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는 로스쿨을 가지. 그러면 로스쿨은 사실 학벌도 많이 되고 좀 나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세로 진입장되고 좀 오히려 저는 사법시험 통하는 그런 제 입장에서 좀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불공정성이나 부조리한 측면이 굉장히 언론에서는 많이 부각되고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어디 혐오시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실제 굉장히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 잘 키워지고 잘 이렇게 잘 자라고 그 말은 제도권 내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경험을 접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보다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배출될 가능성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과연 대변하고 결론을 또 법을 통해 그 사람의 권익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법조인이 과연 배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야 이렇게 사법시험 통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때문에 그런 심정들을 여러 가지 있고 아마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부실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입장이 좀 난감한 입장이에요. 참정부 때 그때 로스쿨에서 보여주었고 물론 그 당시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의 어디라든지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사개위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데 어쨌든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참정부 때 이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로스쿨제도 도입될 때 사법시험은 기간 기간제나 이런 것으로 표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다 하고 다시 이렇게 입장을 가지기도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다른 거에 대해서 이해도 가고 그러니까 좀 난감한 입장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또 지금 당년에 이렇게 결정을 도입하거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생각들을 특히 이제 법사위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 말고는 내가 무슨 역할이 별로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법사위원 가운데는 사법시험 정치라든지 사법시험 형태는 아니더라도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모셔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악도 국회에 지나가면서 서로 또 공약도 하지 않나요? 네. 서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 국가위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다 의견을 갖고 있고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많이 여론을 지금 하시니까 저희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건 잘 전달해 드리고 근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사실 전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생산적인 비판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이름만 발표해서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장로적인 입장이 워낙 우리 역사적으로 뿌리 박혔고 현재도 그런 부분이 자꾸 재생산되는 그런 정치 구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생산적인 대화를 우리가 시도하려고 저희 관악에 안심한 편입니다. 의원인데 몇번 접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통령, 전 대통령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거시원에 갔다 오신 국회에 들어가서 법사위원들 접촉해가지고 저희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지 시도를 하는데 저희 입장을 이제 이해는 하지만 선뜻 자기가 앞서가지고 사법시험 정치 실효성 공감하고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내가 이 법률로서 이렇게 단체시키기에는 저기서 못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분위기가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분위기 저희는 일개 수험생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한계점이 많이 보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님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자리를 지금도 이렇게 일단 대권 주자로 이렇게 수관을 가지고 있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보다는 당측에 저희 의견을 55만 원에 대해서 논의해봐라 라고 정도의 수준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사위에서 생산적인 소위 말하는 논의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타협다. 소위 말하는 이런 사무들 진행될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오신한 의원을 직접 접촉하거나 법사위원을 직접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그런 어떤 대화의 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법 내에 71조만 규정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간단하게 확인해가지고 논의에서 이끌어내는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논의 자체를 방을 풀어내가지고 대화를 시도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걸 그냥 일단 짚고 가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끌어버리면 사법시험에 세상에 이렇게 정말 내버리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방어가 저희 입장에서는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법사위 이쪽에 계시고 그런 걸 아니라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또 과거 3년 정도 같이 능력적인 스탠스를 많이 건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많이 해보시라고 얘기를 주시면 저희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을 생각하면서 자본시대 운영하고 사법시험 공정사회에서 사법시험을 가고 있는 이런 오늘 이제 저희 자체를 느끼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힘들지만 저희는 사법시험 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법시험 시키는 게 저희의 성향 같은 거죠. 왜냐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먹고 살기 바빠서 사법시험 어떤 거, 노동시키고 어떤 거 그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요새는 잊고 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법시험 가치가 어떻구나, 정치권의 문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사법시험 정치를 이끌어내실 때 저희 어떤 양심이고 저희 입장에서 어떤 역사적 생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될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공부를 또 해서 저희 또 사실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힘든 상황이 같아. 빨리 정치권에서 그것까지 진행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대화를 하고 사법시험 아니면 예비도 하는 이유라는 이런 게 결과가 마련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면 좀 김명경은 이사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연락했었어요. 사실 여기 정치 원래 입회를 한 거의 한 5천 명 정도 갔는데 사실 되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하겠다. 뭐 그런 게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뭐 그것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정말 법조인이라는 사회의 어떤 사법부의 하나의 영웅이고 사회에서 막중한 또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희귀 가질 수 있는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양한 성장 과정과 다양한 또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 삶과 직접적인 어떤 내적인 그런 정보 자기만의 세계관의 책을 사법시험을 통해가지고 법조인을 통해가지고 어떤 본격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이제 희생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법조인은 배출할 수 있는 소문이 많은 데 있거든요. 저는 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 사업을 하고 또 직장생활 들어가서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제가 법조인을 통해가지고 내가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다 더 나와 같은 삶을 안 사게끔 내 후대는 그런 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강합니다. 그렇다면 법조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국가가 제대로 정책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과적인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지 무슨 사법시험이나 로스터로 가려보니까 일장성 연구에서 서로 그것을 끝내 언제까지나 어중간하게 양쪽을 전기시킨 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계의 지금 로스쿨 제도가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한 점이 나타나면 로스쿨 제도 자체를 바꾸어서 이렇게 소유된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이사가 되게끔 한다든지 입산 불타나 나중에 어른들 검사 시험 그런 기술을 가진 거를 공정하게 되게끔 그 제도를 선발이 되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지금 이런 경과적인 상황이 아주 안타까운 거죠. 저희가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교육을 자체를 이제 교육을 하는 교육을 이게 실제도 않고 생각하는데 사법부 의회가 있으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더 보완한다는 경쟁에서 경쟁을 그런 법조의 분반 결정을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대에 비해서 스스로 기업하고 소리가 어떻게 제도랑 자체가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이라는 나중 자체야 시험 쳐서 합격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 자체만 보면 공정한 제도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 지금 이제 나가는 거의국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게 대표적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법시험 치는 사람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도는 어느 제도든 간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있다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견제를 하다 보면 각 전체 각 제도의 장점만으로 제대로 하고 적용을 판단하는 쪽은 그 사람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제도를 잘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박영선 의원이 하듯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님이 치시면 나중에 창구는 수준은 일어나 하는데 가정에서는 한 명 다른 방법을 못 해가지고 해준다 모르겠는데 언제까지나 로스쿨 따로 사무실 따로 이렇게 같이 사실 저는 대전된 제 입장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한 국가는 한 특정인의 생각이 정말 지배하는 것은 자체가 무서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스쿨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거나 충분히 다 공감되고 시장도 도입을 안 했어야 되는 것이고 도입을 빨리 하면 국가가 제대로 됐습니다. 국가라는 제도를 볼 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또 로스쿨 제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잘 다녀왔습니다.
철저히 정리를 하시고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생각을 전하는 게 목표라면 제가 이제 전해드릴 겁니다. 자, 박홍재 의원께서 정리를 하신데 제 가슴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목표라면 이미 뭐 목표는 달성하신 거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되고 괜히 고생할 거 없이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런 활동 자체를 하나의 뭐 사회적인 압박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뭐 거야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오히려 뭐 일주일도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의 압박이 되겠죠. 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되게 문제예요. 뜻을 전달하는 거라면 이미 이제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내가 자주우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 스스로가 그 전체를 어느 쪽에도 편들기가 어려운 아까 만나는 그래도 약간 저도 부모님이 되게 가난하고 가난한 시간을 살았고 친구네 가정에 살았고 중학교 자퇴를 지금 고등학교를 시점에 거의 15 정도에서 10까지 그래서 뭐 1, 2년 갔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좀 늦게 정치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때는 그런데 법제도 없는 부산에 정세대를 갔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한국연자 이정식으로 훈련 인생까지 9년 정도 했거든요. 거기서 나름 세계 축구 휴대폰도 만드는데 같이 연구를 했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도 여기 회사 내에서 전무, 뭐 임원, 사장, 부장까지 힘들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런 꿈이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기업 내에서 그런 대기업 내에서도 좀 제대로 쓸수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뭐 정부회장을 목표로 진짜 마음속으로는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재용이 동생이 아버지 이번에 아들이라는 인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대학 1, 2년 뭐 여기저기 유학하면서 좋은 교육 받고 그렇게 오면서 바로 불편당을 한다는 생각을 그래서 그 회사를 나와서 요즘 안 그랬잖아요. 나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저는 급수형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몇번 못했어요. 1년, 2년 정도 했는데 33살에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두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보니까 복싱이 해서 이렇게 노트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평등한 제도라고 느끼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한국 사람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말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대한민국 정말 대다수가 고도 수준의 그래서 지금 되게 뭐 저는 회사 다니지는 몰랐어요. 헬리데이션 뭐 사람들이 늦게로만 가지 제가 하다가도 인터넷 같은 거 하면서 대한민국 진짜 이런 소리가 왜 유행하자 그럼 저는 월급 뭐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했는데 나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정말 그런 헬리데이션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워스쿨 뭐 서비스 커뮤니티 워스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도만을 두고 보니까 이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시험 제도 자체는 어쨌든 뭐 이제 정식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어떤 공평이 할수 있는데 그러나 또 물론 그 과정도 100%가 불가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학교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이제 불공정 불평등을 학교하고 난 이후의 특별히 사무실에서도 있게 되고
그거, 그렇죠. 계속, 이게 제소에 있더라도 제소에도 그런 식의 학벌 연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고 저는, 변호사가 되더라도 변호사도 양극화가 폭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의 불공정은 이 사법 시험에 민석을 넘어선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까 박bun계 의원이 얘기하면서 박bun계 의원이 당선이 적사 위원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8월달 일치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안건을 올릴지 말지는 정사 합의란 말이에요. 8월달 투자로 박의원 문재인입니다. 지금 그래요. 나한테 전화 주세요. 예. 로지풀 법률안이 국민 정책에서 통과되는 것도 사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바라보는 이거 당연한데 미국 차원에서 이게 통과됐다 그렇게 보거든요. 볼법하죠. 사학법이나 어느 정도 열린우리당이나 그때 그렇지 않고요. 이런 식의 제도 개편은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거듭인데 민생도 많이 민산정부 때 그때도 사개인과는 안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논의만 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또 기재정부 때 유상당사가 그거 만들어줘가지고 또 안 만들었다가 나중에 논의만 하고 그게 이제 3년부터 세 번째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분질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때 결정을 한 거고 그때는 이제 사개인과 대부분이 들어가가지고 변호사 조작 수수도 참여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갔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지금 조금 도움말을 드린다면 내가 대표할 때도 소수아이 여기에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당에 당론이 정해져가지고 당론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 다들 이제 요런 부분이 민감하니까 그냥 몇 사람을 그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힘쓰는 게 아니에요. 몇몇 분들이 도배적으로 활동하다가 법안도 발의하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도 나는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금 더
대해서 입장을 가져야 조사위원들도 또당 입장에 따라서 민주적 적절하고 협상 여서라도 의견을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국민의당을 연대해서라도 답변 행위를 해낼 텐데 당에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조사위원들인들 힘이 모이지 않아요. 선거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책이나 아니면 소형 의견에 다른 더 높은 분들과 이상민 의원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그리고 다른 친구 여러분들 그런 공론이나 그런 공감대에 의해서 이 사법부는 조금 불편 세계처럼 그런 말이 용역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내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이제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 네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 압력을 높이고 난 이후에 그거를 전혀 없고 당 지도부 명함 같은 걸 하든 당 원내대표부 명함 같은 걸 하든 또 한편으로 조사위원장이나 이쪽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에 대해서 그들의 키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또 하고 공식적으로 명함 같은 걸 명함을 해서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답변을 했고 그런 식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적으로 붙잡고 이렇게 해봤자 사람 따라서 면전에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실지는 몰라도 그래봤자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지 그게 힘이 안 된다는 거죠. 관악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키워주려고 공략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또 의원들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면전에서 특히 정서를 상대해봐야 그냥 전혀 없는 거라는 거고 그런 것이 좀 더 공식적인 참여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저 대표님한테 기대하는 건 사실 호감이라는 거는 자기들은 평소에 소신과 이념을 소신하는 거는 되게 좀 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힘들고 그 계기도 일순간에 발생한 게 있지만 어떤 축적되는 어떤 순간에 시간이 걸려야지만 또 변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기 정부부터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일당의 프로그램 가치가 되셨고 거기에 또 많은 분이 동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정신이라는 가치를 또 유지 계승하고 싶은 분들도 아직도 너무나 많으시죠. 문 전 대통령도 인간 노무현과 별개의 인간 문재인이지만은 그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나 지금 현재 친노라고 분류되는 여러 의원님들도 같은 선상에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고 저희 의사를 전달하고 하려면 저희가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우리 생각을 내지는 다른 정치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교류하고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론의 장을 민주당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 80%가 염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이거나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이렇게 제1당의 정당으로서 책임있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실천을 해서 누군가 만나주면 좋고 못 만나주면 우리가 힘들고 이런 상황을 너희가 내몰리게 만드는 거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던 정치를 지지하지 않고는 지지 못 간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를 지지하죠. 그렇지만 자기들은 아까 얘기하니까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명상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은 압박을 높여서 정치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그게 되는 건지 무슨
사정해가지고 만난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그 계획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고의적인 쪽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그렇게 밀어갈 수 있는 충분히 압력을 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여론조사를 많이 해보면 사업권 정치라든지 정치와 로스를 사업권과 로스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70%, 80% 그렇게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힘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정치권은 절실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원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러면 사무실 변수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노력을 안 한다 해가지고 국민들 여론을 하고 심판하는 그런 게까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거는 별로 아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압박의 소를 높여야 되는 거고 여기 와서 농성하는 것도 압박이 한 방법이라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얘를 어떻게 창구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고 내 입장 자체가 그렇다고 내가 막 경제해가지고 사무실 정치 깃발을 들고 내가 말씀드린 식으로 아니잖아요. 저희도 딴건 아니고 의원님께서 이 같은 걸 하려고 우리 여기 작가 의원 그때 작가 의원님한테 방송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본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8월달 20일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보잖아요. 저희도 작가를 공부하러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이건 하루까지 이렇게 그림을 끝내가지고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은 쓰겠지만 저는 사실 고향이 전북 칠곡인데요. 사실 저는 일본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너무 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찍었고 저는 사실 또 제시도 디펜스는 사실 그냥 참여를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전국적인 유튜브 시청하셔가지고 제 생각에 실현했으면 그런 개인적인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참여 정도 신호 부분을 자기 생각에 메모돼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이드라인을 정보화를 쳐버렸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그 부분에서 융화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계점을 나는 분명히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제부터 도시를 이야기하면 요즘 참여 정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어쨌든 로스쿨 제도 자체가 입학에 주고 마찬 소외되는 사람들 생기지 않도록 여기 장학적으로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래 전제가 됐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로스쿨 제도를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참여정부 때도 로스쿨 제도 도입된 것이 이것이 별로 훌륭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소리 쓰는데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숫자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으면 나중에 서울에 한참 그런 뒤에 로스쿨 제도가 사회적으로 아니 실제로 앞에 이제 완전히 지어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로스쿨 제도 도입할 때 어려웠다. 사과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아직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전부 사람들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여전히 하고 이런 역할을 적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로스쿨도 8년이면은 작은 세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YS 정부 때부터 충분히 사회주의가 이런 논의 과정도 있었고 그때는 세월이 거의 한 20년 넘는 세월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로스쿨의 제도 개선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 자체에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런 문제 정도는 사법 시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것을 놓고 보면 사법 시험 제도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촌 스트레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말하자면 어느 사람이나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그 유일한 통로 국가는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역을 우선적인 역할은 피해 제공이 우선돼야 된다. 사전 공제도가 그 개방적처럼 보이지만 그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말 그 현재 있는 사회 지원뿐이고 그 이외에는 결국은 그것도 그다음에 또는 뭐 사회적 그 중심에 적극적인 그걸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 뭐라고 로스쿨 제도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남아있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 속에 아까 그 로스쿨의 그 사회적인 정치에 대한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양제도의 문제점들을 다 충분히 검토해서 무슨 그 분명한 의사결정으로 할 수 있는 정치를 유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언제까지 제도 보완이 잘 되기를 기다려가지고 지금 시현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거를 그거는 내가 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내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까 전했지만 이 문제가 자유롭지 않고 민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대로 내용에 따라야 이런 식의 고민들이 많다. 그러고 그때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게 내가 무슨 사법시스템 정치를 하고 나선다거나 그럴 처지는 아니라 그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힘들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박국계 의원이 사실 이렇게 결과까지 저희 의사를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또 굉장히 또 기대를 또 하고 그래서 또 너무나 고맙기도 합니다. 그 일회성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저희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박근혜 의원이 개인적으로 뭐 그런 사실을 가진다 쳐도 국회의 장사를 가진다 해서 가능성이 없어요. 그 국회의원장을 했던 박유선 의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했던 거 아닌가? 의원을 못 냈잖아. 이건 저것이 장롱이 되거나 이런 장의 입장이 돼야만 그게 되게 뭡니까? 힘을 가지는 거. 끝까지 이제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면 박유선 의원이 그렇게 한다 해도 그 법안이 제대로 하면 논의조차 되지 못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다 그러면 새누리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정당들이 그런 입장을 장론으로 가지고 있게 만들어야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의원 3개인의 설마 정치를 우호적인 의원 3개인의 어떤 정치력을 많이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법사위원 다수가 공감하면 되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법사위원 다수가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일소위 사실 전원이 일소위가는 찬성을 해야 전체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의사결정 구조가. 그러니까 의원 지금 8명 계신데 그 부분이 또 다 우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당의 입장을 가지면 그 당의 입장을 단체로 열고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개개인들의 소신하고는 관계없이 그것도 단체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쪽하고 무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할 때도 정의당하고 이제 공약을 내주는 정치 부담들을 서로 교환한다든가 해서 입법이 끊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들의 법안 발의 이런 것으로 그냥 다변화되고 그냥 저기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몇개 있습니까? 다시 지나고 있어요. 그거하고 별로예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주의가 지금 비대위에서 새로이 다 갖고 있습니다. 비대위원도 남아있고 비대위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비대위는 전당대회나 정치적인 분을 하고 있으면 원내대표주의가 되겠죠. 이종걸 이건 이상하고요.
김상호 의원님 저거 좀 만날 수 만날 수, 저희가 만날 수 있겠지만, 맞아요. 그런 식의, 맞아요. 압력이 더 된 거예요. 전 대표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추천하고 내부는 압력이 더 있어요. 말씀에서 실제로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자신의 실제로 그런 것 전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 성과를 위해서 먼저 미리 이제 정권 집단이나 정사하는 것들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시기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당은 자유로워요. 우리 당은 자유롭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노숙을 제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3년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인은 그 부분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요 정도 시기에, 노숙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더 해보기도 전에, 맞아요. 사법심 정치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당이 입장 가지는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다만 우리 당이 입장 가지려면 거기서 사회적인 압력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거슬리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다거나 하는 그걸 가져야 됩니다. 정치는 그거 아니면 이건 뭡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해도 여론조사 같은 걸 늘 내세우시고 여론조사 같은 걸 늘 내세우시고 그렇게 그렇지만 그 여론조사는 맞아요. 아직은 이제 원론적인 차원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 그냥 이야기할 때 하는 연구는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압박으로 느끼고 지금 당장은 더 시간을 좀 지켜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피해를 보면은 대충이라도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공정한 제도를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그 짧은 판단으로는 너무 좀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나 이 앞에 계신 분이나 그런 사람들 다 풀기에는 노스 제도가 그래도 예를 들면 무슨 북한에서 80자 청년이 로스쿨에 입학해서 국회의원 근무 가지게 됐는데 그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로 그 사람 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지금 공감 생각하지만 우리 북한이 언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것은 로스쿨도 얼마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대표적인 게 있으니까 보호 논쟁으로 빠지면 그것은 서로 관념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서로가 있는데 그거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행으로 하는 게 병행으로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한번 방송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말은 그것이 어떤 정보라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압력이 되는 거니까 한번 된다면 아까 얼마나 말하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법적 구조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해는 되는 그런 말을 드리면은 사법적
보도도 실업금 보도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노무현 노전 때는 노전 한 사람밖에 존경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사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노숙불이 보도도 아니 이거는 관념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 심지어 지방자치할 때니까 그런데 아까 지금까지 사부심 파출소에서 내밀로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저 같은 놈이 그렇게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사법시험이 제도적으로는 공정한 것 같아도 나타난 결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로스쿨은 제대로 설계한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맨 마지막하고 하하까지는 그거 봅시 다 가잖아요. 근데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다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심화시킬 수도 있죠.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 상경자 아니고 뭐지 아니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예를 들면 사법시험이라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법시험이라 해도 아까 불공정 구조라는 것이 이론상으로만 다 열려있는 것이지만 우선은 보조는 실질적으로 되는 사례가 그냥 뭐 밀리에 한 번씩 노통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다음에 지방자격도 되는 때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사회 결국은 그게 사회적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또 이 법조내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중심이 더 강화돼요. 제가 그 예전에 수능 받을 때 찾아다니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 강남 사시는 분인데 로스쿨하고 사법시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사법시험에 대한 장점을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그렇다면 로스쿨에 대한 장점이 뭐인 것 같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국가가 그 짜놓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 원하면 그렇게 서울대면은 뭐 뭐지 세상이 그 직업을 준다거나 그 고졸이면 그냥 뭐 제조나 뭐 하청업체나 뭐 이렇게 보내고 그런 세계적인 시스템에서 국가 제도로는 정말 완성된 시스템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로스쿨은 딱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계급을 미리 나눠놓은 것 같아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동서대가 나왔다고 해서 동서대 사법시험 한 번도 붙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서울대 들어간 사람만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상공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나눠놓으신 듯한 말씀을 방금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동서대에 비록 갔지만은 사회생활 하면서 삼성전자 들어가서 노력을 하면서 그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넘어갈 때 불평등을 우선은 아까 열린 것 같아도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무슨 서울대학 출신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일부 법과대학이라든지 이런 쪽도 대학 중에 이제 막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부시험 칠 사람들이 일부 있죠. 지금 결과만 놓고 계속 보여드리면 그러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법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또는 법과대학은 아니더라도 뭐 대학 중에 자기 전공을 버리고 법학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사무실에 합격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쪽 거의감으로 유치돼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걸 속도를 이끌어가면 이렇게 폐쇄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로스쿨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뭐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이 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더 개방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이 소용이 없다니까. 이 논쟁은 무한 반복되는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로스쿨 제도보다 사법시험 제도가 더 우월합니다라고 설정해가지고 우월하다는 거보다 국민들은 그 기회의 공정을 원한다는 걸 또 말씀드리는 문재인 의원님은 되게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밑에 잘 안 보이시잖아요. 예전에 똑같은 관점에서 수험생활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시대를 생각하신다면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금 로스쿨 제도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의원님은 청와대도 계셨었고 되게 국회의원도 하셨었고 공부 있어야 하셨고 되게 높은 위치에서
보면은 설계를 하셔야 되니까 잘 설계된 궤도를 만들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수험생들은 그 궤도가 정말 잘 잠시만 보세요. 하지만 떠나서 네, 지금 현재 법원 검사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 검사 형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이것이 뭐 일반 국민들을 대변하는 지금 법조입니까? 견제해야 되는 이 그런. 엄청난 특권 제국이고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사도심의 죄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니, 느끼는 잠깐만. 네.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네. 이거 바꾸려 그러면 사법 법정 제출 이 방법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고 다 장단점들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기존에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본인이 사법시험이 낮다고 오라 하는 데서 국민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전원쟁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원쟁으로 가면 사법시험이 개방된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 된 거고 로스쿨대로 또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전원쟁으로는 어렵다고. 네. 그러고 네. 설령 이제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있다 해도 로스쿨 제도가 적용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로스쿨을 무슨 부정하겠어요? 생각했어요. 대표님은 그러면 얼마 안 됐다는 그 기간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시험을 하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제도가 동네에는 이론적으로 가치는 없는 거예요. 동네에는. 네. 그걸 한쪽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로스쿨 제도가 실패면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제도로 가든지 네. 그 다음에 사법시험 문제가 있어서 로스쿨 있었으면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든지 제도를 지켜서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고 네. 막 크다 문제점이 있다 보면 그것도 고쳐나가야 되는 거고 네. 이론적으로 무슨 사법시험 따로 로스쿨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더 시험 제도로서는 합리적인 식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 사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는 만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은 어렵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돼요. 지금은 이 자도적인 행과 상황을 어떻게 잘 안착시키느냐 하는 부분에서 다 우리가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고 공감을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점에서 새누리당하고 많이 어떤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되면 자기 지지율을 챙겨주는 그 부분에서 저는 여지껏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지금 못 해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안 돼요. 지지를 하면서 왔는데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분명히 악심을 두거나 경호관까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 또 반작용을 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인 피해를 봤잖아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은 로스쿨이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비리가 발생하고 국민 여론이 식상을 받을 경우는 상당히 당연하고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 대표님도 너희가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행위를 해라. 그리고 대해서 당론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정치적인 조금만 객관화시켜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작년에 이제 사법시험을 치렀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사법시험 제도가 종료가 되면 굉장히 이제 외곽이 절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시간을 내주는데 약간 객관화시켜서 보면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많다. 로스쿨 제도 제도의 문제가 이런 부분은 너무나 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예요.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많아서 공정성을 위해서는 단단하고 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 제대로 로스쿨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책임지게 노력하지 않고 다시 또 로스쿨을 사법시험에 변칙해가지고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계신 분들처럼 사법시험 변칙하는 것이 국민 다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지지받는 방법이고 그럼 어느 정당이 그 선택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하면 그 순간에는 이런 사법시험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이 사법시험을 연장시켜가지고 무슨 사회적인 대화나 다른 친다는 것에 대한 정치성은 또 이렇게 지게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 의원들의 활동을 느끼고 당론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말씀 만약에 사법시험 정치를 하는 게 정당 비율의 1%라도 도움이 되는 거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당이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논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법시험 정치를 바라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도도한 사회적인 압력이 돼야만 정치권은 거기에 공헌을 하고 있다. 저도 사실 작년에 민주 선거기 때 억지로 비슷해가지고 강화하면 진짜 그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거기 있으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지해주고 거기 같이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뒷골에 서서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것도 제가 지금 10만 명인데 내가 봤을 때한 20만 명이 그게 그 선거기 때 나오니까 시청 당장 강하면 모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과도한 어떤 행동까지도 불법행위라고 불릴 정도 그런 행동을 취했는데도 정치권은 미동도 안 해요. 이동 안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세월호 보고 세월호 뭐 국민 답했으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록 뭐 이제 국민 전체 판도로 보면 어떤지 몰라도 세월호 문제에 피리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리 매달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보다 야당한 데는 합당이 되니까 새누리당은 몰라도 우리 당은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당론을 정하잖아요. 조기로 민주당이 그게 좀 아쉽다는 거. 자기가 어떤 국민적 여론을 작용이 해야 그에 따라 반작용으로 대가작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내린다는 게 지금 만약에 국민 다수가 사법시험 정치를 바란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엮어가지고 그것이 정치적인 압력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 바깥 등록금 이런 부분들이 자기 압력으로 작용하니까 정치권에서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위해서 바깥 등록금 운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또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그 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순간에 그냥 등록금이 반감으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의 정치적인 결단이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파트너들 같이 결단주의적인 정치처로 내려지면은 그 제도라는 건 쉽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저는 없다.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결단해야 돼?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인물이 거기에 마땅한 응대를 해주신다.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여론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 형태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결단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측면 신중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것에 선제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야지만이 설마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의 그 반가 등록금 정치 때 시행한 거라든지 나도 지난번에 현재 반가 등록금 공약을 했는데 공약을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그 공약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정치권 속에 사법시험 정치 쪽으로 가는 지지받는다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 개별 의원들의 저쪽에만 맡고 있는 것이 당에서 안 모으잖아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지지된다고 생각하면 정당은 그거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치운동 하면서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들 다수 정신을 요번 때 정치권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요즘 국민들 마음은 이미 이렇게 다 있는데 정치권이 모를 수 있는데 알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기득권에서 우리 뭐 국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독재라든지 이런 기득권 세력들에서는 이건 정치권은 보다 큰것 같은 대목이거든요. 그냥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사법시험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을 알면서도 언론에서 그렇다 하면 입각고 국회에서도 입각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내 개인으로 돌아오겠어요. 나는 만약에 나는 다음 대선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법시험 정치라는 부분이 예전에 내 지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층들의 지지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게 된다 그러면 내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잖아.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 맞아 이게 뭐 그 문제 많아 사법시험
돈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식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국가 제도를 다시 한동안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 이제 와서 겨우겨우 건강 기준 만들어가지고 자부심을 이렇게 수술해 나가고 드디어 이제 로스쿨 하게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 자부심 정신을 바라는 사람들의 암들 때문에 마지막에 자부심을 좀 연장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대단히 미치겠다라는 이런 그게 따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나는 숫자가 더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니 내가 그때 내고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정치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된다 생각하면 여당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당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이걸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이들이 지지해 주라고 생각한다는 분들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없기 때문에 불파고 무슨 안돼 무조건 로스쿨로 가야 돼 사업자는 무조건 어떻게 돼 이렇게 못 박는 소리는 못 하지만 그러나 어영부영 그냥 개별 노인들의 활동에만 맡기고 꼼짝하는 거죠. 전혀 모아주지도 않고 그런 노릇만 하다가 그냥 흘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정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아쉽다는 거죠. 너무나 전 대표님도 그렇고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정말 본치 법안이 어떤 표의 결정적인 내관을 떠들일 만한 꼭 확실한 본전은 못 되더라도 그만한 그런 저변의 정서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부심이나 공정한 제도가 그러면은 로스쿨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만큼 공정한 제도고 공정한 어떤 시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치 저는 못 받았는데요. 우리 집 앞에 사법시험 정치 모임 이제 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천막 지금 이쪽 농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 때는 자기 생각도 보란 발이하기도 하고 도착해서 써야 될 일들이 대들끼리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교부감들은 다 지금 시대 맞추면서 다 이제 준비된 거고 아직 교부감이 나가거나 그런 건 없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입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옛날에 박영진 의원이 좀 강력하지 않았나? 입장이? 박영진 의원이 그때 끝났네. 지금 가장 본질인 사람이 백기동 의원인가요? 다른 당들은 입장이 좀 어때요? 오신환 의원은 부탁이에요? 일종의 오신환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자기 공약 수준을 갖고 있는
이 사법시의 정치 모임 요 분들을 우리 이제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들 우리 간사들 법사위 넘어갔죠. 오늘 뭐 원내대표구나 이쪽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19대 때 나간 법안은 다 부득이한 상태고 20대에서 새롭게 법안이 나가 있는 건 같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발언으로 보면 우리 당에서 백혜련 의원이 오디션 자신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문제는 이렇게 지금 와서 바쁜 것이 정치적으로 다른 데서 정치를 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박근혜 의원은 오늘 자기가 이제 만나고 박근혜 의원 본인은 박근혜 의원 본인은 아마 내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도망이 있더라도 그 도망이 이제 TV를 줘야 되는데 다시 이제 조금씩 나가는 고향과 본인도 수신으로도 약간 어쨌든 박근혜 의원 본인은 권리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법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 투기되고 새로 발의해야죠. 새누리당이 지금 세 명이 사법권 정치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어요. 오늘 소개했나요? 박영선 의원은 아니 주저리가 떠나가지고 지금 전화했습니다. 사실 우리 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제일 조금 중요한데 사실 대선은 소선하고 사실 국면에서만 상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반영하는 어떤 그 정신은 또 편하게 풀린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개선할 때 뭐 어떤 재개발을 주민들에 꺼내줘가지고 사실은 가서 표로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또 이명박이 탄생한 거는 또 이명박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나 인물 중심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니까 어쨌든 여기에 그쪽에서 전달하고 우리 당은 법사위 간사니까 간사가 한번 만나서 제대로 돼야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되고요. 문제 이제 정대표 앞에서 이렇게 양성하는데 자책을 정말 정치적인 압박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언론에 합의를 좀더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누시고 그래서 박근혜 의원이 그런 다른 식으로 만나시겠죠. 같이 시간은 우리가 7월 25일 날 민주당에서 있거든요. 그래 25일 날 사법
뭔가 폭풍 그거는 아니 그런 식대로 좀 좋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전술에 사진하고 당장 그걸 떠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몇 개인지 드릴 수도 있고 소국 보석 전처럼 소국 보석 전처럼 아니 꼭 우리 살짝에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외국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위안이 되고 힘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사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사태로 저항 계속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수사로 또 이렇게 또 대부분 시장이 또 계속 이거 건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첫 번째 전대표님께서 되게 성숙하게 좀 오셔가지고 이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지금 계속 중앙김치하고도 전주려고 내려와는 상황인데 다시 그때 올라가기도 그런 식의 다양한 노력들을 해볼 수 있고 전부 열심히 소통하는 아니 그 문제는 우리 오히려 빨리 발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이야기는 밤새 많이 약하면 빨리 이야기를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4시에 보라는데 그건 모르겠고 저는 정치적으로 4시에는 좀 적실히 우선적인 문제인데 거기서 시간을 쓰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순간에 물론 반드시 그래가 있으면 올라오고 거기서 시간을 쓰면 알아서 그 사법 개혁을 하시려면 그러면은 사실은 판례 같은 경우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약간 거기에 뭔가 사실적이고 구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만 그렇게 물론 이제 그게 밑에서 계속 그런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올린다고 하면 뽑아서 올린다고 해서 그게 그 법원이나 검찰청 내부에 어떤 여론을 만들어서 이 전체를 검찰이나 법원을 개혁할 수 있다 이런도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또 굉장히 이렇게 고위직들을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이제 법조로 진입하는 쪽만 굉장히 굉장히 어떤 개혁의 그런 고통만 받고 특히 위에 기득권 고위직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도 사실은 개혁에 같이 참여를 정치권에서 요구를 하고 압박을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 이렇게 어떤 10명, 11명 정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울대 출신 색깔이고 그래서 5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교수님도 들어가고 대법관에서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런 사설 같은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그런 게 사실 좀 너무 사법개혁을 너무 밑에 있는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약자들한테만 좀 너무 구성시켜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이 소위 말하는 그냥 어떤 카르텔 생성의 가단성을 이용해는 좀 어떤 법적인 대책 통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보다는 난 그런 굉장히 좋을 문제라고 보거든요. 소위 말하는 서열대학 입시들 교육 소위 말하는 어떤 사고의 다양성보다는 수입식 교육에서 자기가 얼마나 통하고 스페셜을 내보내냐에 따라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렇게 결정되는 구조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20대에서 어떤 법조의 진입 통로를 그 연장선 상상에서 이렇게 이어진다. 그 뜻이가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법조에 배출되는 구조는 걔네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특정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다 이렇게 적응했기 때문에 그 적합했다를 이용하는 말로 그런 결정을 잘 내려오죠.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 교육의 문제가 가장 어떤 시발점이고 근본적인 문제다. 사법제역도 늘 교육 문제로 들어가야지만이 저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노숙이냐 사법제약이냐 우리 대표팀으로 말하는 사법제약은 진짜 요원하다. 그런 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뭘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사실은 제도라는 게 사실 뭐 개인적으로 선택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대학원 과정이 아니라 박사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포스트 박사 과정 만들 수 있고 저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뭐더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근본적으로 과연 녹수 교수님들이 사실 신뢰할 만한 분들인가 이것도 좀 어떨 때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굉장히 제조 자체가 투명하게 좀 있는 제가 이제 굉장히 불만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그 녹수 자체를 설계했던 분들이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신진환 의원이나 문현덕 의원이나 또 안상수 의원, 신원이랑 이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또 거기에 관해서 언론에서도 이렇게 의혹 제기가 많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분들이 그 설계를 했던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 내부 정보를 미리 이렇게 선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자식들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런 과정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계를 하고 또 그 대학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로비가 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각 대학들이 이제 자기들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번에 서영도 의원 사건도 터졌지만 그렇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떤 약간
검은 거래가 있지 않았는가 충분히 의심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뭐 요즘은 나도 내 사위도 로스쿨 쪽으로 몇년 보내겠다가 좀 준비하고 이제 전문가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도대체 뭐 이렇게 준비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뭐 그래서 공감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실은 이게 이런 제도 자체가 이게 정말 흑백이냐 이런 식으로 교환이 뭐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노출 이게 법조라는 게 사실 가장 물론 이제 그게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 판단이 법의 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도 이제 그 개념을 이렇게 확정할 수 없고 사람마다 다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법적 판단에 있어서 그게 가장 이렇게 정말 법에 그 맞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능력이 도대체 그러면 로스쿨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 사고의 틀 안에서 결국 이제 젊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로스쿨 교수님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법공부했던 경험과 또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기초해서 어떤 그분들 나름대로 사고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준해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이성의 핵심 그리고 가장 지적인 그 능력을 스스로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제도로서 그런 백신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뭐 그런 데는 뭐 다양한 이야기로 이제 사람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박근계를 이건 박근계 원조차도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얼마나 이제 한국이 거세나 따라 그런데 산업부의 의원들은 그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산업부 내에서는 거기에 사무실 인생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것이 또 작용하고 그러니까 공약을 하는 데가 관심도 가지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당과 정치인들은 결국은 표 바라보고 정치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선택하면 어쨌든 지지받는다, 뭐 도움된다, 뭐 표가 확장된다, 이런 식의 판단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이 있지 않으면 당신 말이 맞다 그런다 해가지고 그래도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그래도 뭐 지적하고 하겠지만 그런 뭐 옳다는 부분이 하나의 삶의 압박이 되게끔 그렇게 다양한 노력을 보니까 확실히 달리 다른 방법이에요. 저는 진보는 보수보다 경쟁력 같이 있는데 또 도덕성은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수기반이 한국 사회에서 그만큼 정말이 약하기 때문에 진보 세력은 보수 세력에 비해서 도덕성과 능력이 갖춰야지만이 그나마 보수 세력하고 대응해서 정치적으로 정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노스쿨에 거의 보세가 3년 정도고 3부 정도는 진보를 소방했는데 설마 소행기 그렇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도덕성이 손짓이 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님께서 그 대선을 바라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대응을 하셔가지고 행동해 주셔야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점들은 로스쿨 제도를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연이 되지만 그 때문에 사법시험이 대수변가를 하고 또 그런 거죠. 아니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런 정서에 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원인들이 되는 거예요. 제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좀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작팀이 사고심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지지받는 기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제도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확신이 없다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정치질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겠냐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할 게 아니라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님 있잖아요. 그런 분이 로스쿨을 위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한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으로 하시니까 이렇게 전문가 제가 변호인 그런 영화만 보더라도 노가다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교수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합격을 했잖아요. 로스쿨에서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학을 일단 가야 되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점도 좋아야 되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점이 좋아야 되는데 학점이 좋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그 기반 배경이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술가 좀 또 다르잖아요. 그 학비도 마련해야 될 거고 그런 그 생활도 인터까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랑 그 알바나 그런 거 요가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랑 분명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 3년 만에 졸업해서 그 공부만 3년 만에 졸업해서 접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우리 사회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사법시험 공부라는 게 서양 백까지 자전거 세례 가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방법이.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학원 가야 되고 인터넷 훨씬 더 많은 거지. 별게 돼 있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나가더라도 학생들끼리 방송 꼼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공연장들도 철에 가서 공부하는 거지 않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접근이 쉽지만 지금은 그런 국가적 교육의 학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걸 방송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모든 영향이 결국은 그 자본에 의해서 자본이 아니라 방금 그런 부분들은 그 대학의 그런 소외층들의 장학제도라든지 기회입학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기회를 제시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단타중립 공산당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필요한 거지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이 거주 시비를 산다 그러면 자기가 학자금 대출을 받든 작성을 받든 뭘 하든 대학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스쿨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로스쿨 정책도 제도가 쓰거든요. 근데 분명히 시간이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로스쿨 시각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문전 대통령께서 면접까지 보셨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면접까지라면 이게 사회적 배려 대상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량평가도 다 비슷한데 정성평가 부분에서 정성평가 부분이라고 하면 무슨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펙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친구나 아니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스펙이라는 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알바를 많이 했다는 경우 이런 게 대부분 스펙. 저는 알바 경력 20년에 노가다 이러면 합격을 공사파 하는 4년 이러면 이게 교수님들이 그 면접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과연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과연 끌어들일 수 있는 자소서에 쓴다는 것도 이런 경력을 썼다고 하면 이게 과연 그쪽에서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고 이게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근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안 되고 있는데. 아니,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로스쿨. 아니, 왜냐면. 잠깐만요. 아니, 안 되고 있는데. 로스쿨 제도 같으면 이런 스펙이 뭔가 존중되거나 일정한 스펙은 인정돼 있고 하는 것이 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제도가. 그러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사법시험을 가능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만들어놔. 사법시험은
이런 경력을 없죠. 이거는 오로지 이제 그냥 시험 과목에 5득점만 있는데 저 스쿨은 우리가 제대로 만들기에 따라서는 이런 스펙까지도 제대로 검증받아서 이 스펙 위주로 다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적어도 다양성이 적어도 일정한 비율만큼 이런 스펙이 검증됐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별일도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회계사나 의사 그러니까 지금 로드골을 봤을 때 전혀 그거를 좀 확인을 그리고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 이런 케이스가 대학생들한테 더 비일비재. 비일비재하고 그러면 많은데 결국은 그 작은 그 외의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보다 그만큼 더 이제 많이 키워를 가진 많이 사람, 안 준다는 거죠. 더 많이 가진 키워를 사람, 많이 안 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안진석 같은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저쪽에 많이 깔려 있을 텐데 사회적 배려 대상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키워 자체는 적게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예전에도 PD스트에도 보았듯이 노스쿨 교수님들이라면 이 친구가 과연 그 학교를 그러니까 노스쿨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과연 뭐 집안에 돈이 좀 있고 해야지만 결국 자기들은 그 학교를 운영할 때는 세이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학금이 좀 덜 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되는 뭐가 있다면 예. 그것도 협회가야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물론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게 그 로스쿨 이 제도가 그런 식의 그걸 일으키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도 좁혀지는 문제지 그것 때문에 사고 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오는 건 아니죠. 예,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뭐 비약이 될 수 있지만 지금도 뭐 헌법재판소장 분들도 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 시각을 보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철학관이나 뭐 인생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사법시험 이런 게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또 그러니까 그 실패했던 사람들이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서 사법시험이 또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할 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진짜 복종 이 법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상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물론 그 교육의 관점에서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뭐 교육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교육이나 학교를 통해서만 무조건 그 안에서 이렇게 사육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쁜 말 얘기하는 한데 사육될 필요는 없고 물론 헌법적 시각에서 보면 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교육시킬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지식을 생성하거나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그런 어떤 그냥 앉아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지치를 설명해가지고